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밤 8시 31분입니다. 일주일 내내 비슷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특별하게 어떻게 큰 움직임 없이 대충 박스권 아니면 버팅기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미국은 약간 좀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는 듯한 모습이고, 그 와중에 중국, 일본은 신나가지고 매일매일 급등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코스피는 자기 혼자 소외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림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도 어제의 양봉을 극복하면서 또 오르긴 올랐는데요. 그래 봐야 일단은 아주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숏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도 일단 중요한 저항 자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 비중 축소 정도가 그다지 무리한 생각은 그다지 무리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 왔으면, 예를 들어 내가 일본 관련 대형주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주식 비중 축소 정도는 한 번쯤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숏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어제의 양봉을 또 감싸면서 또 다시 고점을 확 높였기 때문에 조금 그 숏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자리가 이 숏을 포기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숏을 슬슬 들이대 볼 만한 그런 자리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거운 저항까지 오늘 드디어 도달했다. 첫 번째 관문까지 일단 도달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급등 피로감에 의해서 일단 오늘 장중의 변동성만 보이고 거의 제자리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상해종합. 어쨌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전고점, 직전 고점 자리까지 바싹 왔기 때문에 얘도 일본과 같은 위치죠.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아무리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일단 주식 비중 축소 정도는 좀 보편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숏을 한번 들이대볼 자리라는 것도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보시면 일본이나 어쨌든 중국이나 계속 변동성을 폭발시킨 상태에서 오늘은 조금 어떤 쉬어가는 아니면은 오늘도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죠. 어쨌든 지가 아무리 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중요한 저항 자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좋게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마치 목적지가 여기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가 하나의 스쳐가는 휴게소가 아니고, 여기서 힘을 비축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레벨업이 되는 자리인데, 마치 여기를 목적지인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변곡의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본 또 그리고 중국 증시가 마치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는 듯한 모습을 그런 심증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뭔가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했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조금씩은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중국, 일본은 급등 이후에 꺾이면서 한국과 같이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대충 그런 식으로의 어떤 저만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까지 모습은 그런 모습대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개파락 출발을 해서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음을 알렸고요, 아침에. 실제로 그래서 장중에 이게 만기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옵션 만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장중에 좀 평상시와 다른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강한 매도세를 잘 보여준 하루였네요. 그죠? 특별한 장난치지 않고요. 물론 장중에 5일선 테스트하고 이 갭을 메우려고 이렇게 시도는 하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갭을 메우지도 못했고,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가 달림으로 인해서 오늘 얼마나 시장이 약했었나를 더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415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대고 개인적으로 지금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보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415가 붕괴가 됐으니까 415 붕괴의 의미는 이제 반등의 한계, 그죠? 지난번 7월 말 8월 초에 이렇게 급락했던 거 있잖아요. 코스피 급락했던 거에 대한 반등이 420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오늘 415 붕괴시켰다면 사실상 420이 반등의 끝이라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정도,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일단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좀 이제 공격적으로 보자면은 그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420까지밖에 안 나왔으면 이거 이번에 다음번에 400을 붕괴시키면서 하락 N자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서 241선 이런 거 터치하고 241선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좀 공격적으로도 볼 수 있긴 있을 텐데,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언제든 사람 뒤통수를 후려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해석까지는 일단 좀 넣어 놓고요. 솔직히 뭐 400 깰 것 같지만 400 안 깰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가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이제 김치국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반등이 420선에서 끝났구나 라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00 붕괴될지 안 될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 하고요. 하여튼간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그 보수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오늘 415를 붕괴시켰거든요. 근데 보면 아직 이걸 속 시원하게 붕괴시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도 415, 그러니까 오늘 415 붕괴시켰으니까 내일쯤 되면 뭐 회복해보려고 시도하겠죠. 아마도, 그죠? 아마 꿈틀할 거예요. 근데 내일도 415에 돌파 한 짝을 실패하고 종가상으로 결과적으로 415를 또다시 붕괴시키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415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죠? 그럼 이제 415가 완전히 붕괴된 거고, 반등의 끝은 420 부근이었음이 확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되게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선물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콜옵션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선물은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옵션 쪽을 보면은 솔직히 약간 결론이 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메인 시장의 해석, 주된 시장 해석의 도구는 선물이지 옵션은 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제한적으로 옵션도 아무튼 지금 일단 콜옵션 같은 경우는 21선 마고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힘을 콜옵션들이 이번에 굉장히 잘 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힘을 뿜어내고 죽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튼 이 힘을 뿜어내지도 못하고 바로 이 힘을 꾸역꾸역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아래쪽으로 앞으로 좀 힘이 쏟아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옵션들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모습들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힘을 모아갖고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다라고 오늘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옵션 쪽은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하락이 분명히 의미는 있긴 있을 거예요. 버텨줘야 될 자리에서 못 버티고 자빠졌기 때문에 아무튼간 이 앞으로 상승의 기운은 오늘의 음봉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좀 꺾였다라고 생각이 좀 되긴 됩니다. 풋옵션들은 일단 지켜야 될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 여러 번 확인하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당월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당월물들, 그러니까 이번 9월물조차도 만기 며칠 안 남은 이런 풋옵션들조차도 대부분 여기 8월 말부터 만들어냈던 어떤 이런 자리들을 지금 일단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지키고 지금 심지어 이제 조금 비싼 옵션들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이제 올라타려고 할랑말랑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이시죠? 60일선 이런 거 올라타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풋옵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힘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게중심은 많이 좀 기울었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거. 옵션 쪽의 모습은 확실히 이제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좀 정해진 모습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자, 이런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415를 내일도 붕괴시키는지 그런 거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확인해야지 이제 420이 반등의 끝이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살펴봤고, 오늘 약간 뭐 느낀 점은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의 주도주는,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친구들은 알고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시장을 본격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의 오늘 하락 주도주는 보시다시피 카카오와 네이버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어요. 0.2%, 1.4% 올랐고, 네이버가 7% 빠졌고요. 카카오가 10% 빠졌죠. 오늘부로 좀 약간 좀 이 시장에 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존에 요 구간에서, 여기 7월 말 8월 초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실 시장의 급락을 많이 이끌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물론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지만, 여기서 더 빠지기,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너무 더 빠지는 거는 오히려 하락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새로운 하락 주도주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날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나서 두 번째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를 터뜨렸거든요. 뭐 이로 인해서 일단 어떤 저점들이 낮아지고 고점들이 낮아진 이런 하락 추세들이, 이런 단기 하락 추세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죠. 네이버도 좁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졌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지기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새롭게 어떤 하락으로서의 불을 뿜어주니까 얘네가 앞으로 또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라는 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분위기도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지난 7월 말 8월 초에 하락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혹시 카카오와 네이버가 바톤 터치해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좀 많이 급락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단기 반등이라도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5일선과 이격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아마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거나, 아니면 이평선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부근에서 어떤 기간 조정이라도 좀 거치긴 거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세긴 세 보이네요. 그죠? 이런 점들 정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혹시나 새로운 하락의 주도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게 하여튼 만기주라 그나마 이 정도 버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만기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사주고 네이버와 카카오 팔아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기주가 아니었다라면은 파생상품의 이익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팔아먹어서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드는데,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코스피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다시 1510을 붕괴시켰네요. 코스닥 150 현물 기준으로 해서 1510을 붕괴시켰습니다. 이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얘도 보수적으로 좀 볼게요. 어쨌든 1510이란 자리를 내일도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이제 숏 한번 세게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지난번에 나는 뭐 손절을 했는데 아깝다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손이 안 나가겠지만, 어쨌든 좀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뒤통수 많이 치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옛날에 그런 기억들에 자꾸, 옛날에 안 좋았던 생각들에 자꾸 휩싸이면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이나 뭐 그런 데는 좀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일단 오늘 1510을 붕괴시켰는데, 저 붕괴시킨 게 한 방에 텀벙 하면서 붕괴시켰으니까 뭐 내일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같은 관점이요. 415 붕괴시켰는데 좀 텀벙한 관점이 있으니까 내일도 415를 회복하지 못하는지 그런 여부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죠.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지금 뭐 피곤할 수 있어요.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누구나 이런 지금 저는 말씀드리지만 어떤 씨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씨 뿌리는 시기에는 누구나 좀 고생을 하긴 해야 돼요.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서 또 다른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지금 뭔가 내가 물량을 더 추가하고 싶고 이런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스트레스.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가능한 덜 받기 위해서 매를 좀 먼저 맞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여러분들이 접근은 잘 안 하던 뭐 7월 2일 요 날부터 해서 숏을 미리 매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먼저 고생을 해놓으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그냥 별로 시장 신경도 안 쓰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잡아서 한 달 내내 매집했던 물량들 그냥 계속 지금 수익 중이니까 그냥 맘 편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솔직히 마음고생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있긴 한데 물론 조금씩 조마조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조마조마한 게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숏을 매집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에 비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은 누구나 힘들어야 돼요. 처음에 매수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누적될 때까지 그 구간은 어쨌든 간 조금 좀 마음 조마조마한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결실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번 겪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고생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씨를 뿌린 게 잘 자라만 준다면은 그죠? 나중에 되면 이제 정말 편하겠죠, 그죠? 나중에 고생할 걸 지금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어떤 마음고생이나 그런 스트레스를 충분히 감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못 잡으신 분들, 난 아직도 현금을 더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계속 좀 고생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위쪽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그냥 딱히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뭐 최소 425 위로 올라오기나 뭐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신경 써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뭐 여기는 이미 뭐 한참 수익권이니까 일단은 뭐 조금 마음 편하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올라왔네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21선 회복하는지 여부 이런 거 좀 잘 봐야 되겠죠. 하여튼 오늘 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환율이고 대부분 어떤 중요한 지지나 저항을 어떻게 뭐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라인들을 코스피, 코스닥은 붕괴시킨 거고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라인을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돌파 안착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다 1일차기 때문에 최소한 2거래일 정도의 확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내일까지 오늘의 시세를 잘 유지해 준다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방향 전환, 완성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한국장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한국하고 유럽하고 이런 이야기 했죠. 한국하고 아시아장 봤고 오늘 솔직히 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럽장은 지금 현재 다 같이 분위기가 안 좋네요. 아까 전에는 좀 더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살짝 회복한 듯한 모습입니다. 글쎄요, 뭐 회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일단 좀 뚜껑 까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안 좋네요, 그죠? 현재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딱히 뭐 뉴스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번 주 초에 보셨다시피 이번 주에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나 이런 것도 눈에 띄는 게 없었거든요. 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 안 좋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힘차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흐름만 체크하면서 이제 그냥 흐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자고요. 아무튼 미국장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의미가 있게 빠지려면은 이런 자리들 S&P 최소 이런 자리 붕괴시켜야 된다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의 모습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쨌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뭐 무슨 이야기는 하지 않고 최소 이 라인은 붕괴시켜야지 뭐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요 날의 종가죠. 8월 27일의 종가는 붕괴시켜 줘야 어떤 뭐 숏을 보는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런 거 여부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건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건 지금 글쎄요, 이거는 뭐 최소한 뭐 여기는 이런 장대 양봉 정도는 이거 정도는 다 붕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뭐 너무 어거지로 좀 오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몇 개 올려가지고 시장 지수 플러스 만들어 놓고요. 아무튼 힘이 뭔가 좀 예전 같지는 않아요. 미국도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근데 빠질라고를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숏 보시는 분들 조금 좀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대략적으로 이런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삼각 수렴형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모습. 네, 하여튼 그거 일단 잘 지켜보자고요. 오늘 밤에 이 변동성 지수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또 내려올 거냐 이런 점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갭 상승의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다라는 뭐 보장은 드릴 수 없고 일단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다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빅스가 몇 달 동안 바닥을 지켜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힘 분출을 한번 해야지 시장이 좀 안정되긴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드렸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뭐 힘을 분출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있죠. 이제서야 방향 전환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별로 그림은 좋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 뭐 살펴봤어요. 특별히 뭐 일단 하여튼 뭐 지금 제가 뭐 중요하게 드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는 정도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피 코스닥 그런 거 개별적인 지수들 베팅하는 거 있으시다면은 개별적인 그 지지와 저항들 확인 잘 하셔갖고 개별적으로 대응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뭔가 이 더러운 분위기, 이 뭔가 맨날 뒤통수 치는 이 찜찜한 느낌들은 이 9월 FOMC 결과적으로 추석이 지나야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드려놨으니까 아무튼 좀 고생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그런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씨 뿌리는 때니까 아무튼 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반적으로 좀 고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